하나는 일은 안 하고 내로남불의 끝판왕 사내불륜. 일단 직장 내 불륜이 가장 흔한 케이스고 이 사건은 연애 때부터 오직 한 여자만 바라봤던 한 남자 씨 사례입니다. 한 남자 씨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하자마자 직장 상사였던 도라이 씨. 이름이 도라이. 네, 도라이. 도라이 씨자 네. 이름이 아니에요. 어감상 이게 좋은 역할은 아닐 것 같아. 그러게요. 도라이 씨는 사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내 커플이 됐고 결혼까지 골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주년이 막 지났을 무렵에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한 남자 씨가 편지 한 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안에 도라이 씨가 받은 어떤 남자로부터 받은 러브레터였는데요. 아이고. 안에 내용들을 보면 막 미사 여구들이 가득한 그런 편지 내용들이 있어요. 네. 막 사랑하고 뭐 보고 싶고 너랑 잘 되고 싶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예. 근데 쭉 다 읽어나가면서 이게 전 남친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아직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던가 그치, 이런 그렇게 생각을 생각할 했었던 보통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받은 편지예요. 결혼 1년이 지났는데. 뭐야? 1년 차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내연남의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발. 남편 한 남자 씨도 아는 사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부하 직원이자 심지어 한 남자 씨의 동기였습니다. 내연남 1번 안동기 씨입니다. 외도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바로 팀장이었던 아내 도라이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후배 직원을 먼저 유혹을 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연남은 이제 입사 동기에 대한 이 죄책감 때문인지 처음에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는데요. 예. 그런데도 도라이 씨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연남에게 깨톡을 보냈어요. 어.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가슴이 살짝 드러나는 그런 사진, 이런 셀카 예쁘게 끼를 찍은 거? 부렸구나. 네, 그런 거를 보내거나 오늘 밤에 만나주면 추천서를 써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이름값 했네. 네. 도라히네요. 네. 진짜. 그런데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한 남자 씨는 눈을 감아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아내가 집이나 차에서 몇 달간 이별 노래만 들으면서 남편 앞에서 그렇게 우울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약간 진짜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한 그죠? 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특별히 예. 스페셜한 건데. 근데 남편이 그걸 또 참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또? 네, 그러고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정말 다양한 노력을 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거저거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도 노력하고 심지어 선물도 해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다시 또 발생을 한 겁니다. 그 후배 직원 외에 또 다른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이 이거는 환자다, 환자. 약간 환자일 수 있어요. 또 다른 그 동기 말고 또 다른 내연남. 두 번째 내연남 박동호 씨. 내연남 이 박동호 씨 역시 남편 한 남자 씨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해라. 너무하다. 진짜. 박동호 씨 역시 같은 회사 동료로 심지어 안동기 씨 있잖아요. 안동기 씨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도라이 씨가 팀장으로 직급이 제일 높고 남편 한 남자 씨는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아내와 같은 회사 부하 직원 그리고 내연남 1 안동기 씨와 내연남 2 박동호 씨는 도라이 씨를 팀장으로 둔 같은 부서 부하 직원 이 네 명이 모두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거죠. 신기하다. 야, 근데 좀 이상하다. 이게 약간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왜? 자기 동물들도 서로 서열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같은 회사 안에 남편이 있고 남자친구 있고 전남전 친구 있고 이거는 그 회사 옆자리면은. 불편하지 않나? 근데 심지어 그들이 뭐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니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던 거예요? 같은 네. 팀이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거 한 가지 바로 이렇게 맞추셨습니다. 놀라운 게 많아요. 네. 남편 한 남자 씨, 내연남 1 안동기 씨, 내연남 2 박동호 씨는 수년째 회사 내에서 등산 동호회 같이 활동하고 그리고 부부의 집에도 자주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야, 이거 용서가 저 같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한 남자 씨 다행히는 이번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라리. 네. 아내 도라이 씨의 외도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은 남편 한 남자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내연남인 안동기 씨와 내연남이 박동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1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밖에 못 받아요? 적죠. 너무 적다. 우리가 저거 위자료가. 위자료 너무 적어. 산악회는 박살이 났겠네. 산악회 더 이상 이제 운영 못 하겠네. 방금 산악회 박살 났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이거 소문 났을 거 아니야, 회사 안에. 네.
안타깝게도 남편 한남자 씨만 자진 퇴사를 했어요. 피해자가 나갔다고요? 네. 최악이야. 예. 그럼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을? 가해자랑 불륜남들은 잘 다니고? 한남자 씨는 이 일로 1년 이상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심지어 자기 인생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어머머머. 개명까지 하셨어요. 어. 여러분, 이 사건에서 상간남 1과 상간남 2가 서로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나중에 소송을 했으니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네. 왜 몰라요? 상간남 1과 상간남 2는 지금 본인 때문에 각자가 본인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묻혔다고요? 네. 그냥 합의를 보고 끝냈어요. 네. 법정에 안 가고. 지금도 그럼 막 친하게 지내면서 등산하면서 모르고 있는 거야 서로? 상간남 1과 상간남 2는 각자가 도라이 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걸 서로 모르고 있어요. 아, 내가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 그냥 조용히. 둘이 만났던 거 알아요?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도라이님은 계속 팀장으로 근무 중이세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나. 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사실 내연남들도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아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이혼 사건 하다 보면 도라이 씨처럼 이렇게 습관성 바람을 피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도라이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사건에서 방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은 한 남자 씨를 만나기 전에 이제 다른 직장에서도 이제 여러 직원과 그런 스캔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 퇴사를 한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서를 또 하고 네, 결혼했는데. 용서를 하고 결혼까지를 했는데 또 똑같이 이런 일이 역시 생겼던 거예요. 한 번 하면 봐주면 안 돼. 자, 불륜은 부부와 불륜 상대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 다른 가족까지 고통을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박지훈 변호사님이 정말 희대의 불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좀 곱하기 100배라고 좀 보여질 것 같아요. 이 실제 인상이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청심환 좀 남은 거 있습니다. 청심환 좀. 하나 안 줬다 해봐. 혹시 하나만 준비하신 건 아니죠? 저 준비하긴 했는데. 아, 더 있네. 누나 먹어, 누나 먹어. 있어. 아, 드시는 게 오히려 저- 편할 것 같아요. 난 이게 실화라는 게 이해가 실화입니다. 안 돼요. 100% 실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한 남자의 욕심 때문에 결국 파탄난 가정의 이야기인데 자, 이 가정은 이역장이라는 지금 아내가 있었고요. 5천벌이라는 남편이 오 씨야. 5천벌. 오 씨. 5천벌입니다. 그 장명에 의도가 있어. 박씨 오 씨. 작가들이 상상력이 부족해. 세상에 성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있는 걸로 돌려 쓰고 있는 거야. 5천벌이에요. 네네. 남편이 5천벌인데 5,000벌. 의사를 의사입니다. 하고 있는 어. 남편입니다. 이 사람 자녀도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을 잘 키웠어요. 둘 다 아빠 따라서 의사가 됩니다. 첫째도 의사, 둘째도 의사. 잘 키웠네.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이 지금 이역장 씨 집안에 어둠이 들어진 거는 첫째 아들이 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 아빠인 오천벌 씨가 반대를 좀 하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 보자마자. 왜냐하면 오천벌 씨가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여자 말고 양다희라는 사람을 이 아이랑 결혼하면 어떤 아들아? 시아버지가? 예, 시아버지. 이상한 거지. 예. 왜냐하면 뭐 양다희라는 사람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다희를 소개를 했는데 첫째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했어. 근데 그 후에 좀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양다희 씨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째 아들이 안 되니까 둘째 아들한테 또 갑니다. 세상에. 자동차 세일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왜 그 여자분을 자꾸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혼인 아무리 둘째 그래도. 아들한테 양다희 씨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를 했고요. 둘째 아들도 사실은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혼까지. 어이구, 쟤 착하다. 그러면 결혼한 후에 더 문제가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둘째가. 그 양다희 씨가? 양다희 씨와 결혼한 다음에 또 허니문 베이비로 손주까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합니다. 오천벌 씨는 우리 양다희, 우리 며느리 너무 잘한다라고 굉장히 이뻐했었고 이뻐하면 뭐가 따릅니까? 금전적. 돈이 따릅니다. 금전적 지원도 아낌없이. 첫째 며느리랑 막 차별을 하는 거예요? 많이 차별하죠. 둘째는 매우 이뻐하고 첫째는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내인 이역장 씨가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듣게 돼요. 뭐야? 이때부터 문제가 뭐야? 있는데요. 남편이 너희 딸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지내고 있다.
당신 혹시 잘 지내고 있나?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당신? 무슨 뭐야, 소리야? 뭐야? 당신 뭐야? 너는 누구고 뭐야? 딸은 누구? 너 당신 딸, 이거 뭐야? 딸은 양다이고요. 네. 너는 사돈입니다. 왜 사돈한테 그런 말을 해? 네. 시아버지하고 이 장모하고 내연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내연녀가 있고 내연녀의 딸이 있으면 그들을 절대 자기 아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 일반적일 것 상식적인 같은데. 근데 반응이죠. 왜 며느리로 들이고 왜 같이 살아? 자, 막장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안 돼. 시작이에요. 하지 마. 해야 돼요. 자, 이혁장 씨가 어느 날 마루에 새벽녘에 화장실로 가는데 방 안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당시 둘째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어허. 통화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다정한 어떤 소리를 들립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스피커폰으로 막 통화를 하고 하는데 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자 목소리가 바로 자기 남편이에요. 아 뭐야 이상해. 5,000벌 씨가 이상해. 이 며느리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이혁장 씨가 듣게 됩니다. 뭐야? 왜 은밀하게 왜 며느리랑 왜? 통화를 하고 앉아있어요? 딱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야? 자기야, 뭐야? 자기야.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며느리도 이 시아버지의 내연 관계였다. 무슨 말이에요 뭔 이게? 말이야? 말도 안 모녀와 모두 내연관이었다고요. 그래서 말이 안 세다. 되잖아. 그 화내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싫어. 아니 근데 실화 봐봐. 맞아요? 실화라고요? 그걸 다 떠나서 그런 것까지 다 떠나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게 이전부터 반대로 봐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도 엄마랑 그런 관계인 줄 아는데 자기라고 부르는 게 말이 안 되고 자기 며느리고 애를 낳는데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자, 더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어지러워. 아이를 낳았죠. 네, honeymoon baby. 그 아이 안 돼. 5,000벌 씨의 아이입니다. 하지 마.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 동물들도 이렇게 안 해. 동물들보다 못하다. 이거는 동물들에 대한 모욕이야. 그래. 자, 이렇게 안 여기 이제 관계들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00벌 씨가 이제 중심에 있죠. 이 5,000벌 성을 씨가 바꿔주면 안 돼요? 예. 5,000벌 씨. 자, 양다희의 모하고 내연 관계고요. 그렇죠. 양다희하고도 다시 내연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모녀지간이고 충격이다. 또 이혁장 씨하고 이 5,000벌 씨의 두 번째 아들하고 양다희 씨가 결혼하죠. 휴대폰.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네. 이 베이비는 5,000벌하고 양다희의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여기 그 진짜 5천발의 아들은 5천발의 아들은 이제 동생이 생긴 거지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제일 걱정되는 둘째 아들이 부분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진짜 심성 착한 둘째 아들이에요. 네. 아빠가 결혼한 여자는 결혼했어. 근데 이게 막장이 펼쳐진 거야. 아빠의 아이야. 근데 문제가 모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장모 될 사람하고 내연 관계니까 나 결혼 못 하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아버지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네가 만약에 결혼하면 너가 형이 아닌 너한테 모든 걸 주겠다. 모든 재산도 재산을? 주고 병원도 주고. 그래서 재산을 좀 물려받기 때문에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문제는 자기 와이프한테까지 손을 댄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장모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있다. 그건 알았는데 그 와이프, 요 양다희 씨가 문제된다는 거는 결혼 후에 알게 됐다. 그렇겠죠. 알게 됐었고 예.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알고 어떻게 그래. 재산을 받기로 했고 이거를 또 얘기를 한다면 뭔가 다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고도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문제는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혁장 씨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 확인해 보니까 아이 역시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 모든 사건의 정말 완벽한 피해자는 이제 아내분이죠. 그래. 그렇죠. 뭐 네. 아들은 어쩌면 둘째 아들은 받아들인 거잖아요. 너무 충격이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됐나요? 그렇죠. 이혁장 씨가 이제 이걸 인지하고 나서 5,000벌 씨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고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위자료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5천 정도. 네? 5천 정도. 뭐야? 왜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우리 이혼 소송 제기하면서 불륜 부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제기를 하면 1억이 넘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작아요? 대신에 이제 재산 분할 소송이 들어가. 재산 분할로 많이 받을 수 예,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교통사고로 1억 정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행위는 그렇게 손해가 크다고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사망했을 때 기준을 한 1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뭐 액수는 많이 나와봤자 한 5천만 원 정도고 그런데 오히려 실무에서 보면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인정되는 거의 게 딱 그 정도 받는 거죠. 그 정도가 많아요. 그것도 5천만 많이 원 올랐어요. 많이 반통 없어지고. 5천이면은 결혼 많이 파탄 받- 위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네. 거의 다 받은 거죠. 이 정도 막장이어야지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예계도 아주 욕심을 심하게 부린 케이스가 있다고요? 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행사의 신으로 불린 가수 교차로 씨의 이야기인데요. 교차로 씨는 이 결혼 생활 도중에 이 두 집 살림을 하면서 혼외자까지 낳은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일지가 좀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교차로 씨는 가수 데뷔 전에 같은 일에 종사하던 첫 번째 아내 이단심 씨와 결혼을 해서 슬아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가수의 데뷔를 했습니다. 정말 대히트를 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내연녀였던 이 금사랑 씨와 외도를 시작을 했어요. 두 집 살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때 혼외자를 낳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아내가 알게 돼서 이단심 씨와 이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금사랑 씨와 사실혼 관계를 쭉 이어오게 되는데 몇 년 뒤에 이 금사랑 씨와 혼인 신고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4년밖에 안 살았어요. 혼인 신고를 하고 4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한 매체를 통해서 교차로 씨가 이 두 번째 아내 금사랑 씨와 이혼 및 폭행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라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교차로 씨가 이런 보도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바뀐 적이 있나요? 근데 이분은 피하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매체를 통해서 변명의 여지 없이 도덕적으로 내 잘못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밝혔고 또 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내가 딸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이혼 소송과 폭행 소송까지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폭행 소송은 뭐예요? 금사랑 씨 주장은 이래요. 결혼 생활 내내, 그러니까 이 4년 그리고 사실혼 관계 내내 나는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분의 주장인데 총 4차례에 걸쳐서 이 교차로 씨를 내가 폭행건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도 취재를 좀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 가요계 쪽에서는 사생활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럴 사람까지는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 이 팬들을 혼란스럽게 했었던 폭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게 교차로 씨가 이혼한 전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죠. 이미 정리가 된 관계. 네, 정리가 된 관계. 이 첫 번째 아내 이단심 씨와 여행을 가는 등 으흠. 자신과 혼인 기간 동안 전처와 또다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라고 이 두 번째 부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대중이 생각할 때는 그럼 이건 또 그럼 이혼을 왜 뭐냐라는 했어? 이야기가 그렇죠. 딱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혼 과정이 이렇게 좀 세간에 알려지면서 아까 아이가 있다고 음. 그랬었잖아요. 아이가 좀 큰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일단 교차로 씨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혔어요. 이 해당 글에는 두 번째 아내, 이 금사랑 씨를 상간녀라는 단어로 칭했어요. 이 상간녀는 자신의 엄마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 그리고 인신공격을 했고 이혼하라는 협박으로 괴롭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말미에는 우리 아빠, 그러니까 이 교차로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아빠이다라고 사랑을 담은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른들과의 상황 사실 별개의 문제잖아요.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저는 좀 많이 안타깝네요. 결국 교차로 씨의 이혼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소송 결과까지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일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후의 일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알아보니까 두 번째 아내분과도 이혼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혼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때 논란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 하차를 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다시 조금씩 조심스럽게 행사와 다시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